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FOMC 발표 이후에 0.22%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뭐 0.74%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당사국인 뭐 미국에서도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뭐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좀 덜 밀린 거는 오늘 살짝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주, 기술주 성장주 쪽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이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좋았었는데 언제든지 뭐 14,000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쪽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이 나와서 1.5% 하락이 발생했다. 얘네는 뭐 밀린 게 하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려도 괜찮다. 여기 13,200포인트 흔들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은 항상 이제 주가 레벨이 높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오늘도 뭐 이 구간 흔들어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여유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발작이 좀 심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1.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50 위쪽 올라왔다 요 구간에서 우리도 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2500 흔들어도 뭐 내일까지 해서 요거 살짝 흔든다고 해도 아직 여유는 좀 있다 보니까 세게 밀린 것도 있고 자 주변국들 나머지 국가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세게 밀렸지. 뭐 코스닥은 뭐 더 많이 밀렸지. 2.5% 밀렸으니까. 세게 밀렸지. 주변국들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어때요? 1.37%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상해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0.77 우리나라 마감할 때보다 마감은 조금 더 밀리긴 했네요. 그래도 0.77%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1.29% 밀리기는 다 밀렸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좀 강하게 밀렸죠. 대만 가건도 1.32% 그래서 요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코스피가 1.75% 그리고 코스닥은 2.5%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강한 발작 증세를 일으켰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거래대금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더 줄었죠. 드디어 이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1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보통 한 13조 원 정도는 거래대금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만 밀어내려도 많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뭐 코스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8조 원도 안 되죠. 7조 8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강하게 누가 강하게 이렇게 밀어내려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훅 하고 바람이 불었는데 횡 하고 날아간 거예요. 가볍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게 아니죠.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거래대금이 실려가지고 심각하게 밀리면은 이제 올라오는데도 이 벽을 많이 쌓아서 저항을 크게 만든다. 근데 거래대금 없이 밀리는 거는 이렇게 낙엽처럼 휘날렸다가 올라올 때도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는 물음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연휴 전까지는 좀 흔들어도 뭐 그러려니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이 흔드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정말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떠날 정도로 강하게 매도했느냐라고 보면은 주식시장 보면 오늘 외국인들 천억도 매도 안 했어요. 666억 정도죠. 천억도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외국인들은 선물만 가지고 장난질 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한 3만 계약 정도 전후로 해서 뭐 좀 많으면 5만 계약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만 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선물로만 찍어 누른 거예요, 그냥. 주식을 팔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길어봐야 뭐 추석 연휴 전후 정도, 뭐 길어야 뭐 10월 초 정도고 그 전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10월 초라도 이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유 금리 인상 이제 중단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단어도 이상하죠. 매파적 동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동안은 뭐 비둘기파적이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았죠. 그동안 계속 매파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 1회 정도 이제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라는 연말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뭐 금리가 낮았습니까? 그동안 금리를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안 올려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한 번 더 올리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이 정도까지 발작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숨겨진 악재가 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과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숨겨진 악재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 단위로 팔아요. 최소 1조 원에서 2조씩 하루에 이렇게 팍팍 팔아내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12만원 아래에서 11만 5천원 흔들기 나오면 기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는 아래 꼬리 달고 있죠. 좋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흔들어도 바로 지켜내고 올라오고 오늘도 흔들었는데 저점 매수 들어오잖아요. 좋은 종목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뭐 많이 사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회 삼아서 많이 사는 건 좋은데 좀 신중하게 천천히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다를 심리적으로 안 좋으시면은 잠깐 떠났다가 추석 끝나고 오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숨고르기 하시고 한 열흘 되겠죠? 열흘 정도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열흘 정도 주시장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리셋된 상태에서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유 종목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막혀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다시 맑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열흘 정도 푹 쉬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주식 당장 뭐 접고 떠날 거다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뭐 기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내년 좋을 거예요 시장. 중간중간 흔드는 건 있어도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흔드는 경우가 나오면은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총상위 종목 보자고 해서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어때요? 지금 72,500 요 구간에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냥 쉬는 거죠. 그리고 이 양봉 예쁘게 하나 올려서 거래대금 터트려 놓고 중간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쉴 만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7,5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이 구간은 가급적이면 요 하단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뭐 요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나이스하죠.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원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이제 40만원대 이제 제대로 여기서 안착해서 이렇게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회복된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이게 60만원만 가도 20% 이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흔드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뭐 이치인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50만원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럼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너무 좀 무거워가지고 불안하다 하면은 이제 뭐 좀 이것도 어차피 무겁긴 한데 LG화학 쪽을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싸게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을 같이 보는 것도 이제 저점에서 모아가는 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거래대금이 늘었는데 이렇게 밀릴 때 거래대금 느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밀릴 때 거래대금 느는 건 안 좋은데 이거는 좀 예상 외로 바닥권에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손바뀜 현상이 좀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 이 계산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를 강력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간 상황인데 이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다시피 철강 쪽이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업종이 철강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를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철강으로 봤기 때문에 철강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서 올해 보면은 올해 초에 얼마였어요? 26만 원이었죠. 근데 7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철강주가 이렇게 튀어 올랐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포트폴리오에서 철강이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 줄었잖아요. 이 줄어든 만큼을 연말 정도에는 채울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연말까지 보시면서 천천히 수급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급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100만 원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1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오는 거고 100만 원 안으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못 들어오면 아직 아닌 거고 100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런 포스코 DX라던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순환을 노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나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주는 저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밀렸는데 보세요. 어제 양봉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요 상단 부분 그러면 19만 5천 원만 넘어가면 현대차는 위로 가겠다라는 21만 원 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기아도 뭐 마찬가지죠. 8만 원 흔들긴 했는데 이 위쪽에 뭐 8만 1,500원 구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8만 5천 9만 원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는 게 또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뭐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 쪽으로 해서 테슬라의 뭐 대항마로서 가장 견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뭐 네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카카오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크로버 X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제 주변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아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죠. AI 쪽으로 가고 지금 최근에 자율주행 쪽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네이버가 제가 2017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2017년에 제가 킨텍스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뭐 모터쇼 다녀온 거죠. 다녀왔는데 네이버 부스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네이버가 투자를 꽤 잘하고 있네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2017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율주행이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선박 쪽으로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선박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레벨 3니 뭐 이렇게 단계는 발전을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센서 나오고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센서가 아니라 지금 스타링크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처럼 위성으로 해서 먼저 포착을 해서 이걸 다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스마트시티 도시에서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위성에서 받고 있고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2차적인 거죠. 센서는 그 뒤에 2차적인 거예요. 미리 위성으로 1km 전방 앞에 뭐 고라니가 뛰어다니니 뭐 이런 거 선박 같은 경우도 암초가 어느 부분에 있느니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어느 세기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느니 이런 걸 미리 알고 주행을 하는 거죠. 풍속이랑 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행이 나오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율주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발 상황까지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네이버의 이제 자율주행도 말씀드렸고 여기가 AI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기존에 알체라나 뭐 스노우 이쪽 어플 인수하고 뭐 하면서부터 계속 뭐 말씀드렸던 거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알체라 같은 경우도 같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AI 관련주들, 뭐 셀바스 AI 이런 쪽 같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9,000원 구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관심 가져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예.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을 했는데 뭐 무탄소 에너지 쪽으로 뭐 얘기를 했죠. CF 연합 결성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플랫폼으로 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하자라는 정도의 얘기였고요. 예,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 어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무탄소 에너지는 뭐 우리가 듣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태양광, 뭐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이런 재생에너지 기본이고 원전, 수소, 탄소 포지까지 다 지칭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아직 조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조금 멀고 해상 풍력 쪽이나 조금 볼 수 있는 정도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원전이랑 수소랑 탄소 포집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이렇게 수렴 과정 어느 정도 좀 거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17,500원 요 구간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러면 요거 매집 끝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위든 아래든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위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원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뭐 일진파워나 이런 종목들 움직였는데, 일진파워 뭐 강하게 이제 거래대금 실었으니까 얘로 14,000 아래쪽에서 13,000원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쉬어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모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원전주 중에서 좀 후발주로 움직였는데, 뭐 G2파워도 그렇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원전주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수소 같은 경우는 두산퓨얼셀부터 시작해서 뭐 S퓨얼셀이나 이런 쪽. 근데 수소는 두산퓨얼셀이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서 S퓨얼셀이나 아니면 뭐 유니크라든지 아니면은 JC 이쪽이죠. JN케이터. 예. JN케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는 거는 JN케이터 그냥 6,000원 회복되면 움직인다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6,000원 회복했다 밀렸다 회복했다 밀렸다 이거 반복하고 있죠. 6,000원 넘어가면 되는데 얘네가 그냥 수소 쪽만, 우리나라의 수소 쪽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우디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코 쪽하고 아람코 자회사 쪽이랑 해가지고 이미 수소 추출기 100대 뭐 시범 서비스 하고 있고, 그 주변 국가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이 이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JN케이터는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저쪽에서도 언제까지 석유 팔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차세대 에너지원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소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로 뭐 항공기 운영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탄소 포집 쪽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이랑 연계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좀 작은 종목으로 최근에도 어제도 한번 이제 거래대금을 좀 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 있고, 뭐 유니드라던가 기존 기존부터 있던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꽤 멋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JC 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이제 8,500원 돌파 시도하고 윗꼬리 달고 다시 한번 7,500원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수급 쏠릴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셀바스 AI랑 오픈엣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25,000원 넘어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이게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으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울트라 사이트,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랑 링크가 있다고. 합작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조인트 벨처 이제 설립했다라는 요 이슈 뭐 다시 한번 뭐 부각된 건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만약에 내일 13,000원을 넘어가면 13,000원 유지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기준으로 해서 유지하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500원 단위로 그냥 올리면서 이제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셀바스 AI는 조금 더 기다려 볼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좀 특이하게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주당 1주당 한 주 무상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1대1로 준다. 그래서 9만원 여기 오늘도 한번 건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9만원 넘어가면 이제 또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가 오늘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메이드가 11% 올라온 게 제일 약한 거예요. 위메이드 맥스랑 위메이드 플레인 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액터조 스토프츠의 미래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 수령했다고 하죠. 이게 계약금 1,000억 원인데 5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입니다. 그래서 총 5,000억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의미로 해서 최근에도 좋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이제 두들겨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가 여기에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였는데, 미스터 블루는 이 미로 IP를 가지고 이제 웹툰을 이제 출시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게임들 이제 그 추후에 또 이제 중국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느냐, 뭐 미루포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 잘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비스랑 이쪽이 요즘에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입자 치료 환자 암 제거 확인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죠. 저도 이쪽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비스랑 뭐 우정바이오, 뭐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이사간 뭐 테마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종종 엮이고 하는데, 요런 종목들 ADM 코리아나 뭐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 요런 쪽이 뭐 같이 엮이고 있으니까 아마 뭐 새로운 종목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고, 기존에 초전호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초전호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지, 증명됐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이런 쪽에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 뭐 바닥권에서 이제 순환 매대는 쪽 좀 안정적으로 하는 쪽이 더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 말씀드렸었는데 뭐 한 번씩 좀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AI 관련주들 어제도 뭐 오픈엣지나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최근에 뭐 SY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유신이 또 따라 움직이고 뭐 히림 뭐 그냥 꾸준히 괜찮았었고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럼 이런 종목도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셔도 되고, 유신 같은 경우 얼마나 뭐 예쁘게 밀렸습니까? 이거 이틀 동안 해서 음봉 예쁘게 해서 3분의 1 되는 지점까지도 거의 뭐 4분의 1 되는 지점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회복되는지 잘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바닥권에 있는 뭐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종목들 22,300원 넘어가는 거 대기하면서 2,100원 이하 이렇게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좀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해서,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특히 지금 같은 장은 돌파 매매하면 돌파된 줄 알고 샀는데 여기가 꼭지였고 순식간에 20-30%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 매매 방식을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이제 모아가시면은 살짝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시장이 뭐 지저분한데 오늘도 2200 종목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2190 종목이니까 거의 2200 종목이죠. 2200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올라간 종목이 특이한 종목이죠. 그래서 시장 영향력으로 이렇게 흔들었다,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회복된다 이거죠. 싸게 샀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보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쪽 말씀드리는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일이니까 대형주든 중소형주건 뭐 가는 종목이 올라탄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그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순환돌 섹터를 먼저 포착해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정 불안하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GS든 SO일이든 최근에 유가 올라오고 있죠. 그럼 유가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이 유가 관련주가 이제 4분기죠. 찬바람 이제 솔솔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이제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는 뭐 본다? 배당주 본다. 이게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4만원 돌파 시도하고 흔들고 있죠. 그럼 이런 거 모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 나는. 그런 거 불안하면은 유가 관련주 쭉 후세에 안 보겠습니까? 보시는 거예요. 난 좀 더 재밌게 보고 싶다. 흥구석유 이런 거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흥구석유 6,800원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6,800원에서 뭐 요거 만약에 흔들어준다 그러면 점점 모아가는 거죠. 요 아래 왕복 하단 구간에 이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여기서 끝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 보시던가 순환매를 노리시던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그럼 지금 물가가 왜 움직이고 있느냐? 유가 때문이다. 그럼 유가 관련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조금 전환하시면 돼요. 반도체주 불안해요. TSMC 때문에. 저는 TSMC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은데, 불안하시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배당주를 보시던지, 지금 연말 노리고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 보시던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뭐 원전주나 이런 거 보시던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 많단 말이에요. 조정받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도 가입 신청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